송파가 국민의힘 기붕입니다. 여당 의원님들께서 이제 어떻게 하루 전날 이런 거 발표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거 절대 우리 당에 도움 안 됩니다. 표 떨어집니다. 하루 전에 발표하는 게 저희로서는 오히려 간표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노태학 선관위원장님에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사무총장님 대신 전달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왜 우리가 관례를 깨고 선관위원장에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경찰청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님들께서 왜 관례대로만 하느냐라고 경찰청장을 질타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관례를 지키자라고 하시니까 상당히 감명이 깊습니다. 자, 왜 사무총장이 다 알아서 하는 거 뻔히 아는데 왜 위원장님을 불렀을까? 가장 먼저 선관위 사무총장이 말했어요. 2023년 5월 16일 바로 이 자리에서 PPT 한번 보실까요? 최종적인 결론은 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은 자기는 시키는 대로만 하고 최종 결정은 위원장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쿠리 투표도 채용 비리도 해킹도 이게 전부 다 위원장님이 최종 결정권자라고 사무총장 그전 사무총장이죠. 께서 국회에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최종 결정권자한테 그것 좀 물어보겠다고 하는 게 헌법기관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 되는가? 그럼 채용 비리가 정치적 중립입니까? 아니죠. 일단은요, 선관위는 국회에서 지금까지 말장난하고 거짓말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자, 해킹 시도 관련해서요. 다음 건 보여주세요. 선관위는 해킹 통보 메일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북한 사이버 공격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은 없다 이거예요. 즉 사이버 공격 이거 통보는 받았지만 북한 관련해서는 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학교폭력 가해 사실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저 선생님은 때린 적 없는데요. 라는 식으로 동문서답을 하는 겁니다. 국회에 나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이버 공격 통보 받았어요. 라고 하니까 보고받지 않았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없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이 와서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열람을 했습니다. 또는 봉투에 뭐 하나 들어있는데 가서 국회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대요. 라고 말을 흐립니다. 아니 국정원이 보낸 이메일이 구내식당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보고를 받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해왔어요. 자, 아빠 찬스 관련한 답변은 더 재밌습니다. 아빠 찬스 아닙니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다음 건 보여드릴까요? 자, 결코 선관위 와서는 안 된다고 자녀들한테 본인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관계 확인하겠다라고 하죠. 근데 절대 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비공개 채용으로 들어왔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사무총장은 특별감사위원회에서 사실관계 확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관께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 누가 판단한 거냐고 정범민 의원께서 물어보니까 중앙위원님들의 논의 끝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전부 다 지금 보면은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 놓고 나서 지금 위원장님은 못 나오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인 거죠. 자, 자체 개선 의지는 있을까요? 자, 5월 10일 날 자녀 채용 특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처음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5월 17일 날 특별감사 구성해서 실시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11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행안위 전체위에서 21명으로 바뀌어요. 근데 권익위 전수조사에서는 353건이 나옵니다. 그럼 선관위 특별감사단은 도대체 뭐합니까? 권익위가 353건 밝혔는데 이건 특별감사가 아니고요. 특별감축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래서 죽자 살자 권익위 조사 거부한 거 아니냐 이거죠. 자, 다음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 보도자료 어느 게 먼저 된 것이고 어느 게 나중에 나온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는 작년 8월, 하나는 올해 10월에 나온 겁니다. 사무총장님, 현 사무총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뒤에 계신 선관위 관계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행안위에서 무슨 문제 생기면 공무원들은 옛날에 나왔던 대책 그대로 우라카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뭐냐? 작년 8월에 전문 용어입니다. 자, 예, 소쿠리 투표 이야기 나오니까 개방형 직위제 감사관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 10월 달에 또 똑같은 개방형 직위제 감사관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자, 설마 도입한다고 하니까 진짜 도입한 줄 알더라. 이런 답변은 아니시죠? 자, 보십시오. 작년 4월에 와서 개방형 직위제 도입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다음 건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나서 2022년 7월 달에 바로 부산선관위 사무처장을 감사관으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8월 달에 가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발표문을 내고 개방형 직위제 감사관 도입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4개월 뒤에 가서는 해석과장을 또 감사관으로 내부 승진해서 발령을 합니다. 그리고 10달 뒤에 와서 또 개방형 직위제 감사관 도입하겠다고 10월 달에 며칠 전에 또 이거 발표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 국민 우롱하는 겁니까? 기만하는 겁니까? 선관위 여러분. 답변 아니요. 백혜시 만들었던 것 중에 고도를 기다림이라고 하는 부조리극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 보면 고도는 절대 안 나와요. 도대체 개방형 직위제 감사관이 고도하고 똑같습니까? 도대체 언제 되는 겁니까? 내년 1월 1일자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전에는 왜 발표했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발표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1월 1일에 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안 하고 나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음번에 아닙니다. 와서 또 하시겠네요? 이번에는 1월 1일 날 출범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예. 작년에 한 건 그냥 거짓말이고 그냥 국민 속인 거다. 금년도에 그 규칙 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 그 기구에 관한 규칙을 정식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칙에 2004년 1월 1일 날 시행하는 것으로 두었기 때문에 기간 유예를 시킨 것이고 10월 중으로 시행 공고가 발표될 겁니다.